그럼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미국장 마감 흐름부터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는데요. 공급망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도 수요가 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제조업 지표의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8% 넘게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신고가를 그리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장은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과 개별 이슈로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또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만 답답함이 조금 이어졌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 시장 과연 미국장과 함께하는 흐름이 국내 증시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힌트 2부 함께 하시면서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화요일이기 때문에 염승환 이사에게 시장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첫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오늘도 좋았더라고요, 네. 기사님. 네, 미국은 이렇게나 좋고 분위기가 괜찮은데 좀 국내 증시만 보면은 최근에 답답함을 많이 투자자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도하고 개인만 사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한국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 부재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일 네. 큰 거는 사실 외국인 매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공매도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만의 좀 매력이 부재하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오늘도 급등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총 1위가 돼버렸잖아요. 애플을 제치고. 근데 애플은 공급망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아이폰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나 공급망 이슈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시총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 증시를 이끄는데 한국은 공급망 이슈에서 자유로운 업종이 지금 우리 한국도 보시면 소프트웨어 컨텐츠 기업들 주가는 연일 강해요. 메타버스나 아니면 게임주라든가 드라마 제작사, 엔터사. 근데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마치 미국 시장을 이끄는 것처럼 시총이 정말 엄청났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따라서 올라갔겠죠, 이미. 근데 이제 한국은 제조업 베이스의 국가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표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좀 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침체된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공급망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 빠지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은 한국과 미국 좀 공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좀 절대적으로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공급망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알려졌고 또 많은 기업들이 4분기, 그러니까 3분기나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대부분 내년 1분기 아니면 2분기 이제 본격적인 터닝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주가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는데 뭔가 확실한 시그널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눌려 있긴 하지만 좀 정점은 지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이익 증가율 둔화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해요. 4분기부터 내년까지.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이 1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8%. 9%니까 누가 봐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근데 그 전에 100% 증가했는데 다음에도 계속 좋긴 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증가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투자들은 항상 이제 모멘텀을 보다 보니까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나쁘면 나쁘다고 또 폭락을 하고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가격이 좀 저는 녹아들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좀 언제쯤 개선될지 특히 외국인의 심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바뀌질 않고 있어서 한국 증시가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급망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수출주나 제조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는 있는 거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악재적 지금 계속 반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좀 누르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꼭
공급망 이슈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일부 주가가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포드도 급등했고, 맞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랜만에 2% 이상 급등이 AMD도 나왔어요. 올랐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되게 안 좋게 작용했는데 거기에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일단 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좀 상당히 그래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고 한국 증시는 어쨌든 공급망 이슈가 뭐 아마 지겹도록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반영은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걸 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어느 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그런 게 생긴다면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진짜 이 섹터의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뭐 서러워서 이거 진짜 주식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쪽 섹터로 수급 몰림이 심해서 저는 이제 골고루 업종들이 다 잘 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어서 이것저것 여쭤봤고요. 11월 이제 초부터 시장에 이벤트들이 많아서 오늘은 타임 스케줄별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일자로 우리가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새벽에 출근하는데 그 전에는 뭐 새벽 5시쯤에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길거리에. 근데 오늘은 좀 몇몇 분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코리아 셀페스타가 시작이 되면서 11월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소비 시즌의 달이 되는데 이런 것들로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좀 아쉽게도 이게 우리나라는 내수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업종으로 봐도 내수주들이 시총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엔 컸는데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그래도 투자 심리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특히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내수주들이 그동안 정말 너무나 억눌려 있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차근차근히 반영되면서 실적에 좀 녹아들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시에는 좀 큰 호재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특히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요새 그 의류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패딩 판매가 워낙 또 잘 돼서 내수주 중에서는 의류 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 또 편의점이라든가 또 주류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제 보셨겠지만 이게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요 무조건 다 간다. 이렇게 그냥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좀 안 되는 게 일단 해외여행 쪽은 이제 뭐 카지노라든가 아니면 면세점이라든가 항공 여행주들이 그 전에 미리 올랐었거든요. 근데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당장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내수주 위주로 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어제 호텔 신라가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하면 또 중국 소비를 많이 떠올리는데 실상 중국 소비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위드 코로나면 이런 섹터고 이런 섹터 그냥 다 가겠지. 이런 이제 그 고정관념보다도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정말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와 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은 뭐 어느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어제 중국의 그 면세점 1등 업체가 주가가 하한가에 갔어요. 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으로 뭐 우리나라 당연히 면세점까지 그냥 큰 충격을 줬는데 이게 중국 소비가 생각보다 지금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내년에는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경기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당분간 이런 악화된 심리가 중국 소비재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보다는 당분간은 이제 국내 내수 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의류, 편의점, 뭐 주류 회사 이런 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호텔 신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화장품주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너무 힘들잖아요. 어제 이제 아모레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어요. 다행히 설화수는 중국 전체 화장품 시장이 10% 성장했는데 설화수 매출액이 50%나 늘었어요. 그래서 어제 주가 급등을 했는데 다만 전방 산업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중국의 그 화장품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을 이어나가기는 좀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중국이 또 화장품 규제도 좀 하고 있고
또 중저가 브랜드 시장도 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한번 재편될 수 있고요. 또 중국 소비는 반드시 살아나요. 네. 중국 정부에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아모레도 괜찮고 특히 중저가 브랜드 시장이 이렇게 경쟁이 격하면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수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내년을 보고 이렇게 좀 빠질 때 모아가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들이 다 하단에 있어가지고 근데 다만 올해 말까지 의미 있게 이게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뜻 손이 나가지는 않는 구간이기는 한데 화장품주들 좀 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에는 이제 또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됩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또 공모주 청약하셨더라고요. 예, 아니 뭐 네. 흥행에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정말 카카오페이는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네. 제 친구 중에도 주식 아예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일단은 이제 워낙 또 다 누구나 아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러니까 최소 2주씩은 다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많으면 한 3, 4주 정도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가총액 11.7조니까 10조 정도면 뭐 그렇게 주식시장이 물론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또 공급이 늘어나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게 유통 물량이 얼마 되질 않아요. 굉장히 좀 유통 물량 자체가 적고 물론 알리페이가 지분을 이제 40% 넘게 갖고 있는데 그중에 39.12%는 바로 팔 수도 있대요. 맘만 먹으면. 근데 그 사실은 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한테 정말 싼 가격에 줬거든요. 주당 이 회사가 가져간 가격이 평균 7,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9만 원에 상장을 하니까 10배가 넘는 수익을 지금 낸 겁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그냥 바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2대 주주인데 이걸 바로 파는 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무리 그래도 알리페이가 바로 팔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 실제 유통되는 물량이 3에서 4%밖에 안 돼요. 그럼 유통 물량이 이거밖에 안 되면요. 주가는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떠나서 수급상 그리고 시총이 11.7조면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코스피 200 종목들이 이제 새롭게 또 신규 편입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신규 상장 기업은 특례 편입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5거래일 동안 시총 순위가 50위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은 특례 편입을 하는데 시총이 한 7조 정도 돼요. 그럼 그 밑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까지 붙어서 주가가 저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초반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뭐 펀더멘탈 상으로는 싼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장기 투자하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수급 그때 예전에 카카오뱅크도 그랬잖아요. 비싼데도 주가 막 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만 변수는 갑자기 알리페이가 지분을 만약에 던진다면 뭐 블록딜 형태로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지분 뭐 2, 3% 쪼개가지고 그럴 때는 간간히 충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리페이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하시되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시장에는 어쨌든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가 같이 상장해가지고 한번 시장이 8월 달에 한번 크게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 카카오페이 외에는 그렇게 지금 대여급은 없는 상태니까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페이의 물량을 조금 걱정하기는 해야 하지만 요즘에 뭐 상장되는 IPO주들이 철저하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 새벽이 되면 또 11월 FOMC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시장에서 빅 이벤트로 네. 꼽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재료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떨지 이걸 기점으로 시장은 또 변곡점이 형성이 될지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하네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미국은 이미 그 지난번에 그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때 이제 놀라웠던 게 분명히 이제 생각보다 빨리 긴축 사이클을 좀 공개를 했는데 미국 증시는 그때부터 랠리를 시작을 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발표가 되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영향을 받았고 공급망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부담스러운 건 맞죠.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스케줄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상 공개가 돼서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한국 증시에도 이제는 악재 그냥 반영됐다.
이 논리로 불확실성이 저는 좀 제거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그리고 그때 FOMC 의사록 이후로 공개가 되고 나서도 좀 저는 놀랬던 게 그때가 이제 움직였던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역시 좀 이렇게 그 펀더멘탈을 좀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금리가 오르고 뭐 긴축을 하건 말건 간에 그 성장하는 기업들에 그냥 프리미엄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하면 이제 성장주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보시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페이스북이나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지금 급등을 하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저 우주로 가 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장주잖아요. 돈을 뭐 버는 기업도 있고 안 버는 기업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는 정반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긴축이다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긴축이 아니라 뭐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가도 돈 못 버는 기업은 주가 못 갑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면 금리 인상에 너무 그냥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11월 FOMC를 좀 기점으로 해서는 좀 좋은 그림 나올 것 같고 한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참 억울할 수도 있는 게요. 정말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한국 기업들 지금 보면 3분기가 역대 최고인데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내일이면 또 해소가 되니까 저는 좀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제한? 네, 아니 뭐 다 알고 것으로. 있잖아요. 맞아요. 다 아는 악재는 저는 네.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뭐 시장이 다 아는 재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은 좀 종목 얘기를 묻고 싶은데 11월 4일에 NC소프트 리니지 W가 또 출시가 되나 봐요. 비장의 카드로 꼽히던데 네. 요즘에 게임주들이 또 워낙 핫하다 보니 게임의 네. 성공과 함께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네. NC소프트만 지금 약간 소외받은 게 그 메타버스랑 NFT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주 딱 검색하면 키워드가 다 요새 NFT가 맞아요.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NC소프트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위메이드가 그런 걸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미르포가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는데 NC소프트가 또 어떤 게임 회사입니까? 국내 최대 게임사니까 아마 이 흐름에 언젠간 전 동참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을 것 같고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리니지 W가 흥행하느냐가 좀 관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반반인 것 같아요. 하도 이게 흥행한다고 기대했다가 뒤통수 맞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신작 게임 나오면 그 전에 막 주가 급등하거든요. 근데 최근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작 게임 흥행 기대감은 주가에 아직 저는 반영은 안 됐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변해서 차라리 흥행하는 거 보고 사자.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11월 4일 이제 자정에 출시가 되는데 그 반응이 한 일주일 정도는 두고 봐야 돼요. 이게 흥행을 할지 안 할지는. 그래서 일주일간에 그때는 이제 주가가 또 막 매출 순위가 또 초반에 나올 텐데 그거 따라서 막 급등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NC소프트는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어쨌든 흥행 사이클이 좀 진입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또 갈 수 있으니까 한번 흥행 여부를 우리가 뭐 흥행한다 안 한다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좀 지금 지켜보시고 다만 흥행이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좀 강점이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그렇게 뭐 흥행이 실패했다고 해도 매출 순위 4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위는 유지하는 기업이니까 적어도 저는 뭐 저번에 50만 원대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나쁠 건 없다. 다만 단기 주가 상승은 어쨌든 리니지 W의 흥행 강도 여부 아마 다음 주에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이제 신작 게임이라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거고 최근에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섹터는 게임주인 네. 거예요? 네, 이사님? 맞습니다. 그 네. 위메이드가 특히 뭘 만들었냐면 이제 그 NFT 관련된 뭐 관련 이제 서비스도 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 또 P2E라 그래가지고 페이 투 원이거든요. 게임 네. 내에서 이제 기존에는 그냥 내가 아이템 사가지고 그거 뭐 강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자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게 사실 리니지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유저들끼리 서로 이제 그 게임 내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화폐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게임도 재밌게 하고 나는 돈도 벌고 이 시스템을 구현하니까 지금 동접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게임 하나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벌었는데 아마 이 구도로 게임 회사들이 다 좀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NFT 관련해서도 뭐 컴투스 같은 기업들이 요새 막 M&A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M&A와 NFT 거기에 또 관련된 새로운 게임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주가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이런 재료들도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올라간 게임주들 저는 좀 변동성이 또 노출될 구간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위메이드가 게임의 대장주인데 네. 위메이드가 만약에 여기서 부러져 버리면 다른 게임주들도 같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네,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위메이드가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보셨겠지만 대부시스터즈도 그랬고 어마어마한 주가 랠리 뒤에 항상 급락은 한 번 나와. 이거는 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오르는 기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랐을 때 변동성이 주의하시고 2차 전지 지난주에 LFP 배터리 때문에 굉장히 출렁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큰 타격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봐도. 그렇지만 그냥 핑계죠. 주가 많이 올랐는데 좀 쉬고 싶은데 그게 빌미가 돼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악재에도 변동성 커지니까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게임주들보다는 차라리 좀 하방이 단단한 게임주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는 오히려 좀 다음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위메이드가 불과 몇 달 전에는 정말 게임주 중에서도 굉장히 왕따주였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미리 좀 선점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뒤따라가서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올라간 게임주들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임주가 뭐 이렇게 날아갈 거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11월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 11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과 우리가 시장에서 집중해야 할 대표적인 종목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가시죠. 일단 이제 공급망 이슈도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것 같고 현대차도 이제 11월부터 특근 시작한다고 했고요. 네. 거기에 또 국내 수출주들 막 피크아웃 우려가 너무나 커요.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매도 치기 제일 좋은 재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도 좀 큰데 뭐 그것도 이미 다 선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또 미국 시장하고 계속 디커플링 되지는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 쫓아가니까.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특히 ETF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요. 요새 뭐 코덱스나 타이거 ETF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좀 중장기적으로, 특히 바이오는 항상 연초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지금 바이오 섹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예, 이럴 때 미리 선점하는 것도 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이번 달에 간다는 아닌데 내년 초를 염두에 두시고 좀 비중 확대 한번 해보시고 11월 시장에서는 좀 주목하실 거는 그래도 좀 중소형주 중에서 친환경 관련주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고 그 기업으로는 삼양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양사가 원래 설탕 만드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요새 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번에 양산에 성공했는데 이소소르비드라고 그 바이오 플라스틱 원재료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산에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온 교환 수지라고 수소 연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초순수라고 하는데 이제 물도 거기에 약간씩은 세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하나도 없애버린 진짜 맑은 이제 물을 뽑아내는 그 이온 교환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수소 연료 전지차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변신하는 기업이니까 한번 이 기업 최근에 좀 주가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사를 11월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섹터도 반드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라는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